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매거진이 처음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3명의 방송인이 직접 촬영하고 출연하며 각자의 여행 이야기를 담는 독특한 형식의 3인 3색의 여행 스케치입니다. 시카고에서 1시간 반 거리, 위스콘신 밀워키를 하루 일정의 알찬 코스로 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쉼과 즐거움의 어울림이 있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김호정 아나운서의 리드로 저희의 여행은 시작합니다. 자, 호정 씨, 스탠바이. 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저희 뉴스 매거진에서 조금 특별한 여행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까운 밀워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밀워키 지역의 명소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저와 박원정 PD 그리고 서지유 인터넷 이야기와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여행을 할 때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느꼈는가에 여행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밀워키 여행 준비했습니다. 즐거움과 힘을 주고 힐링을 얻는 여행,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세요. 밀워키는 위스콘신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시카고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운전거리입니다. 이른바 당일치기로 시카고에서 밀워키까지 갔다 올 수 있죠. 하지만 저희 뉴스 매거진은 촬영 준비 때문에 하룻밤 먼저 출발했습니다. 노래 제주도의 푸른 밤이 끝나갈 때쯤 운전기사 박원정 PD가 진행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특별한 여행 밀워키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 기분 어떠세요, 김호정 아나운서? 걱정됩니다. 왜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우리 서지유 인턴 어때? 재밌을 것 같아요. 서지유 인턴은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맥주 공장. 아, 술을 좋아하는군요. 자, 김호정 아나운서는? 저는 미술관이요. 아, 그 미술관, 멋있는 미술관. 네, 친구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네. 가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든 그 건축미 대단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밀워키. 호정 씨, 밀워키가 어느 주에 있습니까? 위스콘신.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정답을 알면 정답 하고 외쳐야 돼요. 네. 자, 위스콘신 밀워키. 도시 밀워키는 무슨 뜻일까요? 1번 은하수, 2번 고향의 집, 3번 사람들이 모이는 곳, 4번 밀워키. 정답. 자, 서지우. 은하수 아니에요? 은하수. 은하수는 밀키웨이. 그렇죠, 밀키웨이. 자, 땡. 정답. 자, 김호정 아나운서. 3번 사람들이 모이는 곳. 롱뱅 맞습니다. 네, 밀워키의 그 어원이 그 맨 처음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의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수로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밀워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민족이 밀워키에 가장 많이 정착했을까? 퀴즈 나갑니다. 자, 알면 정답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1번 한국인. 자, 2번 이탈리아인, 3번 독일인, 4번 아프리카인. 정답. 김호정 아나운서. 3번 독일인. 딩동댕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맥주 공장이 있는 걸로 미루어 봐서 독일인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1840년대 많은 독일 사람들이 위스콘신의 밀워키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또 독일 문화 하면은 무슨 문화입니까? 서지우.
네, 맞습니다. 맥주 문화, 독일하면 또 그 비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50년대에는 그 지역의 맥주집만 해도 무려 25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주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 결국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때는 세계 5대 맥주 회사가 모두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둘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일 가게 될 밀러 쿠어스 회사입니다. 밀워키 퀴즈쇼와 맥주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는 서프라이즈 CD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원정 PD의 방송 초년생 시절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 CD. 오늘 여행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으려고 제가 입수한 CD가 있습니다. 완전 기대. 2시 매거진. 뭔지 아시겠어요? 2시 매거진. 2시 매거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구했어?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들어보고 싶어. 지우 씨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쵸. 네, 제가 서지우만 했을 때 했던 라디오 방송하던 시절에. 근데 이거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 15년 전. SDP 2시 매거진. 어느 시인이 그랬다죠. 30살이 넘으니까 이 세상이 재상영관 같다고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살면 살수록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군요. 사는 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어린 시절에는 이 경험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해서 멈춰서서 보고 또 멈춰보고 시간이 더 오그라들고 있어 지금. 점점 익숙해질수록 저거 봤던 거잖아 하면서 건너뛰다 보니까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런 시절 있었습니다. 너무 사는데 익숙해서 마치 빨리 감기를 눌러버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되감기를 좀 한다며요.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죠. 전에 볼 때는 미처 못 봤던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쯤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익숙함 가운데 새로움이 있는 여기는 박원정의 2시 매거진입니다. 완전 오그라든다. 진짜. 감회가 너무 새롭네. 15년 전이면 2000년도예요? 네, 2000년. 내가 처음 방송에 입문했을 때. 그때. 박 PD님의 옛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송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벌써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시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다음날 촬영 준비를 마친 후 잠을 청해야 하지만 여행 와서 그냥 잘 수는 없죠? 우리는 여자들만의 수다의 꽃을 피웠습니다. 얼마나 일했지? 박 PD를? 저는 12월부터 일했으니까 이제 한 5개월? 5개월 됐네. 네. 어때 일해보니까 재밌어? 많이 배웠어? 많이는 배웠죠. 혼도 많이 나고. 어떨 때 혼나? 제가 실수를 하면 혼이 나죠. 근데 좋은 선생님, 많이 배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선 제 롤모델이시죠. 그런데 무서워. 그치. 근데 나도 박 부장하고 몇 년 같이 일을 했잖아. 근데 이제 뭐 부하 직원이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퍼스널리 받아들이면은 기분 나쁜데 네. 사실 그 부하가 누구였더라도 다 그냥 그렇게 했을 거니까. 지우 씨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배울 거는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지. 박 부장님이 많이 칭찬해, 지우 씨. 진짜.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정말 일적으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자꾸만 잘생겼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전 또 집에서 엄하게 자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회사 생활 중에. 저런. 아나운서님은 뭐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나는 처음에는 박 부장님하고 일할 때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아침이 됐습니다. 공유자 아나운서. 자, 일어나세요. 서주. 일어나시. 자, 서주, 일어나. 잠꾸러기. 오늘 우리 일정이 되게 많어. 자,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저 나갈 테니까 준비하고 나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주. 잘 잤어? 네. 피곤하지 않아? 자, 우리 아침에 갈 길이 멀다. 자, 렛츠고! 12살 때 시애틀로 이사 들어가가지고 좀 어두운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시카고는 분위기 많이 다르지, 지우야? 시카고 독서들은 진짜 별로 없는데. 여행의 첫 코스는 밀워키의 명소 밀러 맥주 공장입니다. 창업자인 프레드릭 밀러가 155년 전에 세운 맥주 회사의 역사와 양조 생산 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Welcome. Thanks for coming. Welcome to the Miller Brewery Tour where it's always Miller time. 김호정 아나운서와 우리는 안전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고 견학을 시작합니다. 밀러사의 맥주 공장 견학은 밀워키의 관광 코스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인 코스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도 탐방합니다. So welcome to the historic caves. 밀러의 창업자 프레드릭 밀러가 19세기 당시에 맥주를 저장했던 동굴, 지금까지 보존돼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Please tell us about this cave. By Frederick Miller back in 1855. Before mechanical refrigeration was invented, really one of the only ways for him to keep his great beers cold was to keep them underground in this underground cave. So the atmosphere and temperature in here was very cool. 밀러는 1906년까지 맥주를 동굴 속에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긴 동굴은 600피트 길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맥주의 저장 장소답게 한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프레드릭 밀러의 홀로그램과 유물, 미니어처 등 전시품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일반인은 볼 수 없지만 뉴스 매거진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곳입니다. 바로 효모 번식실입니다. The yeast itself to make sure it's prospering the way it needs to for each of the brands. And then we can go up in the top and see how they kind of monitor from the top of the tanks. 밀러사는 주로 발효 중심의 맥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효모를 어떻게 섞느냐가 각 브랜드의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밀러사의 양조 시설,
발화된 맥주 보리가 쓴맛을 더하는 홉을 만나 아래 커다란 통에서 뜨겁게 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조 시설이 있는 곳은 매우 더웠습니다. 냄새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맥주는 브랜드별로 병과 캔에 담겨집니다. 나란히 정렬해 레일 위를 달리는 새로 생산된 맥주 제품. 맥주 캔 포장 공장. 24개의 캔이 종이박스에 척척 담기는 모습이 신기해 보입니다. 미러키의 밀러 맥주 공장은 하루 50만 상자의 맥주를 생산합니다. 그 가운데 무려 60%가 시카고에서 소비된다고 하네요. 시카고는 밀러사의 엄청난 고객입니다. 밀러 맥주 공장 견학의 마무리는 맥주 시음입니다. 오늘 생산된 시원한 맥주가 시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면서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호정 씨, 맛 어때요? 아주 프레시합니다. 나오자마자 공장에서 나온 맥주 아주 프레시하고요. 맛이 상쾌한데요? 우리 맥주를 좋아하는 서지유 씨 어때요? 아, 이런 거 처음 먹어보고 약간 과일 맛도 나면서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여행을 위하여. 맥주 공장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랍스터 요리가 인기라는 퍼블릭 마켓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멋진 미술관도 탐방할 계획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라이브 랍스터라서 아주 탱글탱글해. 미러키 다운타운 동쪽 미시건 호숫가에는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러키 미술관. 1888년 아트갤러리로 시작한 미술관은 2001년 쿼드라시 파빌리온이 더해지면서 미러키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스페인 최고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지난 2001년에 설계한 이 건물은 미래지향적인 가변형 구조, 이른바 위잉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거대한 새를 연상하게 하죠. 윙의 이름은 벌케브리즈 소레일. 하루에 3번 그 날개를 펴고 닫는다는데요. 햇빛을 가리는 선스크린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72개의 움직이는 빔의 조화로 첨단의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러키 미술관은 오키프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현대미술 작품과 모네, 칸딘스키, 앤디 워홀, 샤갈, 로댕, 피카소 등 세계 작가들의 작품 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엽니다. 입장료는 $5입니다. 저는 힘차게 날개를 펴는 구조물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 넓게 펼쳐진 날개처럼 당당하게 저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미러키의 링컨 빌리지. 현대의 생활 가운데 전통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9세기에 세워진 건물이 아직도 상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리의 중심에 있는 한 성당, 성 조사펫의 바실리카 성당.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지만 외부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아메리칸 인디언 노엘 아저씨, 성당의 역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He brought all the pieces by boat over here and built up this church. And from bottom, you have a bottom church. 성당의 내부, 화려한 복도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찬란한 모습에 입이 쫙 벌어지는 김호정 아나운서. 서주희 인턴도 멋진 영상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성조사팟의 바실리카 성당은 1888년 건립 후 1년 만에 화재로 소실되고 나서 재건축됐습니다. 1901년에 다시 세워진 바실리카 성당은 $20,000를 주고 매입한 시카고 우체국 건물의 철거 자재를 재활용했습니다. 독일 건축가 에할드 브리에마이어가 설계했고 성화는 로마의 미술가 고니폴라기가 1926년에 완성했습니다. 천정의 돔은 당시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화려함과 장엄함, 성스러움과 숭고함이 있는 성당. 우리는 이곳에서 현대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카메라로 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100배 더 아름다운 이곳. 미러키에 오면 꼭 보아야 할 곳입니다. 시카고 북쪽에 자리한 미러키는 시카고처럼 미시건 호수의 서쪽과 닿아 있습니다. 파란 호수가 아름다운 미시건 호변은 산책 장소로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던 촬영 일정에서 벗어나 쉼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게 책에서 보던 느림의 미학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는 설계가 돼 있잖아요. 입학만 하면 몇 년 동안은 제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게 아직 헷갈려요. 또 방송국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렇죠. 일단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기도 하고 김호정 아나운서님은 진로를 결정하실 때 뭐 고민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이 방송국에 왔을 때도 그랬지. 나는 방송에 이렇게 어떤 그런 동경 같은 것도 없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성격에. 소극적이고 난 사실 말도 그렇게 남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긴장되고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좀 극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좀 버티고 그래서 나의 어떤 단점을 많이 좀 보완해준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방송 일이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 하는 일이 있지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가능성을 여는 기회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될지 그 가능성을 꿈꾸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촬영 스케줄상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밀워키 제3지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마켓에 들러 비어 핫도그와 스트롬볼리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서 찾게 된 밀워키의 인기 식당 아드덕.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 지역에 자리한 작은 레스토랑인데요. 화려한 고급 식당 분위기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위스콘신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재료로 다채로운 요리를 개발해 매일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요리는 $5, 앙트레는 $10대로 명성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칵테일에 잘 어울릴 법한 전체 요리에 이어 뉴스 매거진에 선보인 아드덕의 스프링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남자친구와 식당을 함께 낸 매니저 멜리사의 설명입니다. We call it a spring asparagus salad, but it's basically shaved asparagus. We have spring peas in there, julienned up. There's a sunchoke custard, so that adds this really nice sort of texture to the dish. Ramps, again, make an appearance in that dish. There's a ramp puree underneath the salad, so nice spring onion. Beauty heart radishes, which are like really beautiful, large pink radishes. They give really a nice crunch to that salad, and also kind of take it away from some of the green. There's a lot of green in that salad, which is great because it's spring, but yeah. 스프링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갖가지의 신선한 식재료가 봄의 향기와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한 상큼한 맛.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샐러드예요. 이제까지 먹어본 샐러드랑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재료 하나하나가 다 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땅 속에서 나올 때 그 기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 맛, 향, 질감 다 살아있어요. 이어서 나온 토끼고기 요리.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매력적인 식감을 가진 앙트레입니다. Is a rabbit sausage that we make in house, and then it's wrapped with a rabbit loin in the skin, and then wrapped in bacon, and then we cook that sous vide for a while to basically cook it through, and then we take it out to order. We crisp up the bacon on the outside and slice it, and then we take the legs of the rabbits and we cook them really slowly in their own fat till they like become really, really tender, and we pull that all apart, all that meat, and we make a little croquette here. So that's the little rabbit leg croquette. 연하게 요리된 토끼고기는 베이컨과 토끼살이 부드럽고 크리스피한 식감의 조화를 이루면서 기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아드덕은 올해로 개업 3주년을 맞이한다는데요. 식당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Odd duck is sort of like a term that like your grandma would use to describe somebody who is weird. It leaves things very open-ended, so it's actually been perfect for us as a restaurant because we can kind of grow organically without having a name that really, means something specific. 아드덕의 사전적 의미는 별난 사람. 전형적인 메뉴를 떠나 새로운 맛을 탐구하는 레스토랑 아드덕. 그 열린 모습은 삶의 새로움을 더하는 여행의 맛을 찾는 우리의 취지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밀워키의 베스트 식당을 소개하기 위해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각종 레스토랑 차트와 리뷰를 검색했고 또 밀워키 출신의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아드덕을 선정했습니다. 특별한 맛과 멋을 자랑하는 밀워키의 레스토랑 아드덕. 뉴스 매거진이 별 5개를 드립니다. 밤늦게 시카고로 돌아오는 길. 피곤한 김호정 아나운서는 잠깐 눈을 붙이고 저와 서지우 인턴은 그동안 겪었던 산전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지사 취임식 갔을 때 생각나지? 그때는 정말. 야, 한편의 영화였어, 그렇지? 네, 스프링필드에 가서 오후에 촬영을 마치고 오후부터 편집을 시작해서 오는 길에 편집을 하고 또 3분 전에 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일부지만 영화 같다는. 그치. 네. 컴퓨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맞아. 배터리. 휴게소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또 편집도 하고.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주지사 취임식 때
수많은 난관을 타파하고 방송 3분 전에 최종 테이프를 건넨 것은 두고두고 이야기할 무용담이 됐습니다. 유학과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가는 서지우 인턴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흡수하는 큰 사람이 되라고. 너의 미래는 정말 넓게 펼쳐져 있어. 난 말이지, 지우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다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정말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뉴스 매거진에서 잘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른 인연들 가운데서 또 더 잘할 거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영만리 미국의 작은 방송국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함께했던 서인턴,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소중한 스태프들, 이들의 조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 매거진의 오늘이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 밤 11시 반이 돼서야 끝난 밀워키 여행. 시카고에서 하루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를 알차고 흥미롭게 소개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3인 여행, 3인 촬영, 3인 나레이션 형식의 독특한 방송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새로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반복적인 일상과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는 여행. 단순히 명소를 관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배움이 있었고 새로운 생각이 있었으며 동행 가운데 힐링이 있었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곳에 대한 여행 코너를 제작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